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추운 날씨인데 또 이렇게 많이 또 오셔서 열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참 좋은 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쓰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고 옆 사람도 한번 해주세요. 어깨 한번 안아주셔도 좋고요. 키스까지는 안 돼요. 키스는. 오늘 제가 키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건데 19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와서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트렌드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거는 아마 다음 달에 또 심선아 박사님이 아주 좋은 강의 해드릴 건데 저는 간단히 일단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면 일단 나한테 안 맞으면 별로예요. 자기 맞춤형.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분은 안 아프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로 항노화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제 나이를 얘기하면 아니 깜짝 놀라시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에 저는 더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죠. 항노화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검사 없이 대충 하는 건 없어요. 우리 건강검진 뭐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하듯 디지털적인 거를 이용한다라는 거. 네 번째, 장이 정말 중요하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은 폐, 신장, 모든 뇌, 장뇌야 워낙 알고 계시고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점에. 그 다음에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식물을 이용하는 게 가장 인기가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맥킨지라든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같은 큰 회사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한 세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항노화를 하고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바로 노화에 지연을 시켜야겠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몸에 세포부터죠. 세포부터 해야지 뭐 눈 노화, 뭐 관절 노화 다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부터 시작하는 항산화가 가장 중요하다.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혈관 속도 항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어떤 이게 수축이 되거나 딱딱해지거나 또 나쁜 게 쌓이거나 하는 것들도 없애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은 바로 식물 성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란스 잎이라든지 포도씨 같은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제품이 우리 서큘레이트 플러스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후라바놀 C300 플러스가 새로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산화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노화되듯이 마치 사과가 오래 놔두면 찌그러지고 갈변이 되고 하듯이 우리 몸도 똑같아집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반대로 항산화를 하면 항노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런 식물을 이용한 것을 이용하는 회사가 저는 유산화, 식물을 주로 이용해서 세포를 연구하는 회사가 유산화라고 생각됩니다. 식물은 생명체의 기본이거든요. 소도 식물을 먹고요. 돼지도 식물을 먹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란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폴리페놀은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귤에 있는 헤스페리딘,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 녹차에 있는 커큐민, 포도에 있는 레스페라트롤,
이런 것들이 다 폴리페놀에 포함됩니다. 폴리페놀의 특징은 맛이 떫거나 써요. 예. 그래서 폴리페놀을 여러분한테 그냥 드려도 못 드십니다. 예. 좋은 줄 알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걸 가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태블릿에 담아 넣고 코팅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쉽게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회사들은 이걸 이제 액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걸 넣어요? 단 거를 넣어요. 단 거를 엄청 넣고 인공향을 넣어서 그냥 먹기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먹기 좋게 만드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쉽게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서 쓰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제품들도 깨물어 먹어보면, 여러분 깨물어 보진 않으시죠? 저는 이렇게 깨물어 봐요. 써요. 그래서 이런 폴리페놀이 좋은 점은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비타민 C만 항산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쓰면은 어디에 쓰이냐면 스트레스 많은 분들의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호르몬에 문제 있는 분들, 혈당, 당하고 지방에 문제 있는 분들이 다 항염,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디 들어있냐? 채소, 과일에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거를 다 먹으려니 이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해봤더니 포도 씨앗에 100배가 들어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제 수학을 할 줄 아시잖아요. 여기 이 단순 계산하면 100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채소는 이 건조한 게 아니라 그냥 신선한 거, 예를 들면 상추 이런 거. 그런데 저거는 포도 씨앗은 물기가 없잖아요. 이건 갈아야 돼요. 연구실에서 갈아서 건조된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하는 단위가 틀려요. 뒷자리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10배에서 100배라는 거예요. 네. 이건 여러 가지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온 거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폴리페놀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포도 씨앗을 먹으면 되는데, 포도 씨앗을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예. 포도 드실 때 그냥 꿀꺽 삼키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10개를 먹었어요. 포도 씨앗을. 10개가 나오는지 확인하셨어요? 예. 저는 일일이 확인했어요. 예. 근데 예.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진짜 9개 나오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깨물어 끄터해서 이걸 너무 좋네 포도씨 가루가, 그럼 이걸 깨물어 먹는다? 나갑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더 듭니다. 예.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 분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와인 만들죠. 와인 만들 때 포도씨를 빼서 만들지는 않아요. 포도 껍질 이런 걸 다 해서 만들어서 그 와인을 짜낸 후에 그걸 이제 짜낸 후에 남은 거 박이라 그래요. 이 박, 홍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을 가지고 포도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씨가 들어온 게 아니죠? 요걸 이제 갈아요. 갈아서 거기에서 좋은 추출물을 뽑아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힘들게 만약에 수제로 만들면 이 가격이 될 수가 없죠. 엄청 비싸겠죠. 100배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대량으로 와인 회사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추출해내는 거죠. 이런 생산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는 강사는 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만 드시면 너무 달고 소화가 안 되죠. 포도씨가. 네. 건강한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은 포도씨를 굳이 먹는다고 이게 쏙쏙 흡수가 안 돼요. 다 나가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논문을 보더라도 포도씨의 총 플라보노이드, 이게 폴리페놀 일종인데 껍질보다 C가 더 많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 C 말고 또 없느냐?
바로 헤스페리딘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한약재 진피란 거 있죠. 진피가 이제 귤 껍데기입니다. 말려놓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안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알아보니까 헤스페리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다리의 정맥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혈관 건강에 너무 좋은 항산화제더라라고 알고 수 있고요. 양파에도 케르세틴이 많아요. 근데 그 양파를 그냥 먹거나 즙으로 먹으면 이게 입 냄새, 매운 거 이것 때문에 오래 못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케르세틴이라는 것만 추출한다면 이게 또 혈관 건강에 좋고 알러지,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특히 코가 안 좋으신 분들, 재채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케르세틴이 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물 영양소를 말씀드렸어요. 폴리페놀, 포도씨 추출물 요 두 가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것보다는 비타민 C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친한 친구들과 같이 몰려 다니면 더 재미있듯이 같이 있는 게 훨씬 시너지가 높아집니다. 바로 그 제품이 프로후라바놀 C300 플러스입니다. C에 있는 좋은 성분 했죠. 이 식물이라는 것은 C만 좋은 게 아니죠. 잎에도 있죠. 잎에 있는 녹차 추출물 분말인 카테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양파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것도 같이 합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많아진 게 바로 포도씨 추출물입니다. 2배나 많아졌고요. 또 저기 부성분으로 플라보노이드 복합체, 아까 헤스페리딘이라든지 녹차 추출물, 케르세틴 이런 것들, 또 빌베리 열매 추출물까지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겠죠. 그래서 피부, 골격, 혈관 등에도 좋고, 그 다음에 철의 흡수에도 필요한 그런 비타민 C까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 근육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심장 주위에 혈관이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건데요. 그 다음에 대사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근위감소증. 근감소증은 우리가 잘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번 좀 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근육이 적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근육이 감소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근육이 감소되면 이 세 가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환이 싫으시다면 근육을 키우시면 돼요. 예. 특히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심부정맥이면 심장 이거 아닙니다. 예, 심이란 게 깊다는 뜻이에요. 종아리 깊은 곳에 정맥이 올라가는데 그쪽에 피떡, 혈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떡이 어떻게 하다가 흘러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폐로 가요. 폐로 가면 호흡이 가빠지고 다른 응급질환이 생깁니다. 예, 그게 바로 폐색전증이고요. 오히려 하지정맥 같은 거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다리에 특히 근육들, 다리의 혈액순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근육이 감소되면요, 그냥 보기 싫을 정도, 힘이 좀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게 넘어지게 되고, 낙상하면 골절이 되고, 골절이 되면 누워있고,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감소되고, 근육만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사가 약해져요. 저하돼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지방대사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체가 쇠약해져요. 그럼 바로 늙는 거예요. 바로 병들고, 죄송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지름길이 바로 남자는 5배, 여성은 2배나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근육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이렇게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 전해드렸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제 자료 만드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핑거링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원래는 이 몸의 근육량은 종아리 둘레와 비례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32cm 이상이어야 된대요.
근데 32cm 자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만 이용할게요.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맞잡으세요.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 한번 해보세요. 굵은 부위를 이렇게 해보세요. 뒤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요게 남는지 모자라는지 남아요? 그렇게 굵으세요? 네. 근데 지금 배 때문에 지금 안 굽혀지는 분들도 계세요. 해보셨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남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작아야 돼요. 저 여자라서 아니에요. 여자분은 손이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도 남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젊었을 때 짧은 치마 입으려고 다리가 가는 게 예뻤을지 모르겠지만 심혈관 질환에 안 걸리고 각종 대사 질환에 안 걸리려면 이제는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드셨고 이런 분들은 쉽지 않은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산화질소. 1998년도에 루이스 이그나로라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바로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남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사람이 비아그라를 개발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이 왜 혈관이 확장되는지 그 기전을 알아냄으로써 비아그라에 이용됐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파 역할을 했을 따름이지 비아그라 개발한 분은 아닙니다. 자, 이분이 참 잘하신 게 혈관 확장이 왜 되는지. 혈관 확장이 되면 혈전이 예방되고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게 산화질소가 뭐 이렇게 산화가 들어가니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산화라는 말에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말이 내포돼 있어요. 여러분 천재 뭐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주 잘해요. 근데 좀 균형감이 떨어지죠. 옆에 나쁜 매니저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돈을 뺏는다거나 막 이래요. 사람이 살려면 뭐 이게 너무 천재적인 것보다는 뭔가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 관리도 할 줄 알고 인간 네트워크도 좀 맺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산화질소에도 좋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얘가 안정이 돼요. 예. 아니면 너무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예.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게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인데 이 니트로글리세린만 가지고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가슴이 조이는 협심증에 좋아요. 그래서 양의학에서 처방을 해요. 목걸이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협심증이 온다. 그러면 요 알약을 어디다 넣어요? 혀 밑에다가 설하정이라 그래요. 넣어놓으시면 그 순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급약이에요. 예. 이게 산화질소를 몸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한의학에서도 빨간색 삼이 있어요. 단삼, 붉은 단자, 산사춘 말고요. 산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산화질소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제 그 해구신이라고 있죠. 물개나 바다 표범의 그 생식기를 해구신이라 그러는데요. 남자들은 그런 걸 먹으면 정력이 좋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되는데 그게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과학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를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기분이지 사실은 그게 영양성분을 분석해 보면 단백질이다. 근데 그런 단백질을 그렇게 비싸고 비위생적으로 사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육 먹는 게 낫고, 예, 우리 아미노산을 먹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혈관 확장되는 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드십시오. 요 두 가지 페이지를 이해를 하시면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고 하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어디 누구랑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가 내피세포예요. 이 내피세포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혈관이 확장돼요. 근데 그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고 거기 있는 게 바로 아르지닌이에요. 아르기닌이 원래 미국 용어가 아니에요. 아르지닌이 맞아요. 그래서 아르지닌인데 이 아르지닌이 그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효소가 있어요. 이노스라고. 이 이노스 덕분에 산화질소로 바뀌어요. 네. 그럼 일단 아르지닌이 좀 많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아르지닌을 좀 먹어줄 필요가 있다. 또는 아르지닌을 만들어주는 게 맹단백질이에요. 네. 단백질 좀 먹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면 이게 혈관으로 가요. 혈관을 가면 혈액 말고 혈관 내에 칼슘이, 잘 들으세요. 혈관 내에 칼슘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수축돼요. 그럼 이 혈관의 농도를, 칼슘 농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게 산화질소가 해줘요.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하십니다. 그럼 칼슘 먹으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칼슘은 먹어줘야 돼요. 먹어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해놓으면 우리 석회화 건염도 안 생기고 이게 뼈로 가고 이런 게 없어요. 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또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 속으로 막 보내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은 넣어줘야 된다. 그럼 먹어야 되네. 근데 그게 하필이면 혈관 속에 있는 딱딱한 걔네들은 이걸 수축시키고 딱딱하게 만드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르지닌이구나. 자, 두 번째, 아질산 경로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식품으로 먹으면 돼요. 어떤 식품? 아마란스 잎. 이게 비름나무라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루꼴라, 우리 피자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시금치.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게, 잎에서 생기는 게 질산염이에요. 이걸 먹어주면 흡수가 되면서 침에서 이게 유익균과 함께 아질산염으로 바뀌었다가 또 위에 있는 위산이 나와서 그게 산화질소로 바꿔줘요. 이게 먹는다고 바로 산화질소가 되는 건 아니구나. 침이 있어야 되고 위산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강청결제를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입속에 있는 좋은 균도 죽여줄 수 있다. 위산억제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신 분들은 밥 먹고 바로 자는 걸 없애든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걸 없애든가, 술을 많이 먹는 걸 없애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생활 습관병이에요. 그걸 위산억제제로 이렇게 살균도 시켜주고 이 산화질소도 만들어주는 걸 없애면 안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이게 키스하잖아요. 키스하면 이게 침이 오가요. 뭐야? 침이 오가나요? 침을 주나요? 받나요? 그래서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요. 침을 줘요? 안 줘요? 가르쳐주세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래됐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침이 오가는 거잖아요. 이 침이 오가는 거는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이 오가면서 이 사람의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하면 내가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마란스 잎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움 되죠. 도움 되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런 천재적인 바이올리스트는 불안하다고. 네.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침, 건강한 침이랑 위산 같은 것들이고요. 또 아까 기전 원에서 효소가 쓰였어요. 아르지닌을 넣어줘도 효소가 있어야 산화질소 바뀌었어요. 그 효소가 나이 들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르지닌만 먹어서도 안 되고요. 몸이 일단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또 이런 그 아까 그 천재적인 바이올리스트가 필요한 게 바로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였어요. 그 항산화제가 아까 얘기한 포도씨 추출물 100배나 되는 그다음에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를 같이 드셔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미생물도 많이 넣어줘야겠죠.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도 좀 드셔주시면 좋겠고 위에 좋은 것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 기전 1에 필요했던 게 뭐예요? 아르지닌을 우리가 넣어주면 좋겠고 기전 2에 필요했던 게 아마란스 잎 그 추출물 넣어주고 플러스해서 포도씨 추출물이나 비타민C도 같이 넣어주면 금상첨화겠네. 이게 바로 서큘레이트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침이 잘 마르는 사람 무엇이 문제죠? 키스를 안 해서 그렇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단 침이 마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침이 마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속적인 현상이라면 산화질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죠. 그 테스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요법으로는 잘 씹어 주십시오. 그럼 침이 또 잘 나옵니다. 그냥 시큼한 걸 좀 넣어 주십시오. 예, 식초나 좀 이런 것들 레몬 같은 걸 넣어 주시면 좀 침이 나오고요. 채소를 많이 드셔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서큘레이트 플러스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 질환의 문제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문제이자 혈관 내피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장청 혈청. 장이 깨끗하면 피도 깨끗하다. 장으로서 들어와서 그게 피가 되거든요. 피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음식물들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누가 필요하냐? 네, 맨 키스 안 하신 분들이 필요하고요. 예, 아르지닌을 잘 못 드시는 분들, 단백질을 좀 못 드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체내에 스트레스나 항산화제를 평소에 안 드시는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 예. 그다음 평소에 피로하신 분들, 그다음 운동하시는 분들, 예. 그럼 활력이 없는 분들,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 좀 활력이 없다. 그래서 전 서큘레이트 플러스를 물에 타서 먹고 왔어요. 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서 생수병에다 타서 먹고 왔어요.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저는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둘째 딸도 지금 이제 직장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본인이 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토익 시험 쳐봐야 아는 거예요. 영어 시험 쳐봐야 아는 거예요. 혼자 잘하는 척하면 그 고등학생 동생들 맨날 붙잡고 야, 너 이 단어도 몰라? 맨날 그냥 의시돼요. 근데 시험을 쳐보면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현상을 알아야지 액션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혈관의 산화질소도 그렇고 이거 모르면 난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느냐? 아침에 활력용으로 운동 전에 피곤할 때 저녁에 먹어도 되네요? 됩니다. 이 먹는다고 뭐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잠이 안 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평소에 차 마시듯이 드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트렌드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생활 습관의 개선의 나침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침 테스트기가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병의 근원이 장이더라. 소장만 해도 6m. 소장의 표면적 육모까지 닿으면 몇 평? 91평. 이렇게 크게 만들고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괜히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주지의 사실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껏해야 그냥 미생물의 수만 아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비만이나 수면의 문제는 뭔지, 나의 타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 시켜놨어요. 점수화 시켜놔야지 개선이 되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주기로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딸이 저번에 토익 점수를 쳤더니 얼마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하긴 한 900 넘었어요. 근데 다음에 쳤더니 또 넘었어요. 근데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잘하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점수화하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이 안 좋고 배가 안 좋은 분들은 해보셔야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6가지 트렌드 중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령화와 함께 근손실 예방이 최근의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최근의 이슈가 아니고요. 근손실 예방이 최근의 이슈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빨리 노화가 되고 질병과 사망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필요한 건 누구나 아시는데 근데 이렇게 좀 섬세했으면 좋겠어요. 네. 섬세한 영양 설계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돼요. 한번 누가 이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밀도 이렇게 밀을 가루화 시켜야지 이걸 집에서 뭘 만들잖아요. 국수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잖아요. 가루로 한번 만들어주는 거, 그 작업이 바로 아미노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아미노산도 너무 다양해요. 그 중에서 내 몸속에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필수 아미노산이죠. 바로 필수 아미노산은 섭취할 필요가 있겠네. 그게 이제 코 아미노 드링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자, 아까 핑거링 테스트 하셨죠? 핑거링 테스트 하셨어요. 그 핑거링 테스트를 해봤더니 논문상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 다리가 이게 가는 사람, 이 손가락보다 가는 사람은 근감소증 위험이 6.6배, 사망률이 3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닭가슴살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요. 이게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유산화에서 그냥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 중에 좀 이렇게 뭐 건강 강사 한 명 오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리 기전에 의해서 아주 섬세하게 엣지 있게 이렇게 기전을 얘기하면서 영양을 얘기하는 통합의학적인 그런 강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효율적이어야 돼요. 섬세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저는 아미노산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순히 근육이나 피부를 만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바로 시스테인인데 그게 필수 아미노산에 들었어요. 아시죠? 글루타치온. 간도 해독하고 미백 효과까지 있는 두 번째. 면역하는 장세포의 에너지 발생 원료로도 글루탐산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기분 조절하는 그런 원료도 트립토판 같은 게 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독, 면역, 기분까지 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이구나. 자, 근데 그 아미노산을 많이 넣어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식당 다녀보면 한 20가지 메뉴가 있는 곳은 안 갑니다. 딱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자랑하는 곳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EA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율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동화저항이라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서 뭔가 합성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동화인데요. 반대가 이화고 그 동화가 나이 들수록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근육도 사실 잘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데 죽어라 삼겹살을 자꾸 먹으면 나쁜 지방 때문에 더 살이 찌고 칼로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과 면역,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까지 같이 잡으려면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소화 안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흡수되게 만든 세포과학의 배합률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원래 근육이 안 생기지만
그거를 몸은 이래요. 더 움직이세요. 더 필요한 거를 성취해라는 신호를 우리 몸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면 급격한 노화가 되고 심혈관 질환, 사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면서 EAA를 먹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설계를 처방을 하겠습니다. 유신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BCAA를 구성하는 유신은 바로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유신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유신과 다른 그 아미노산, 이소류신, 발린이 2대 1대 1이 제일 좋은 구성이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걸 넣고 나머지들 적당히 넣어서 제일 좋은 배합류를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단백질 제품만 강조했어요. 왜? 이거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체는 될지언정 딱 엣지 있게 접근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게 BCA인데 BCA는 근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정도예요. 딱 켜고 여러분 차를 모는데 딱 시동은 딱 걸었는데 얼마 못 가서 꺼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육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계속 1시간마다 먹어주면 얼마나 힘듭니까? 딱 먹어주고 오래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 코아미노 드링크라는 제품이에요. 예. 칼로리도 낮고 BCAA보다 단백질 섭취의 보완이 가능하고요. 9가지나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배합률이 좋게 들어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걸 섭취 안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칼로리는 32칼로리고요. 글루텐이라든지 유제품이나 GMO가 안 들어갔으니까 단백질 제품으로 먹었을 때 가지는 부담감을 없애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누가 먹어야 될까? 아까 왜 배가 안 접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네,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안 해도 활동량이 적은 분들,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근육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운동해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성장기 청소년들은 또 이걸 만들어주는 게 빨리 장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다. 또 채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은 특히 이 발을 올리는, 발을 올려가지고 종아리에 부하를 주는 이게 스태팅 카프 레이즈, 카프가 종아리라는 뜻입니다. 카프 레이즈라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뭐 대단한 꼭 필라테스 안 가셔도 되고요. 약간 높은 벽돌이나 이런데 이렇게 앞꿈치만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산화 혈액순환, 마이크로바이옴, 필수 아미노산이 각각이 아니에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바이옴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미노산이 원료예요. 우리가 먹어준 아미노산을 가지고 분해해요. 분해해서 이 분해한 걸 가지고 또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줘요. 그게 아미노산하고 연관관계가 있고요. 또 항산화 성분을 넣어줘야지 장내에 환경이 좋아져요.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익균이 있어야지 심지어 항산화 성분도 만들어요. 얘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서로의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각각이 아니다라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최신 건강 트렌드인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항산화,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때로는 질환에 시달리시고 어딘가 이유 모르게 아플 때는 이 세 가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한번 잘 챙기시는 그런 올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딱 됐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생활 하시고요. 오늘부터 또 키스도 많이 하시고 종아리도 키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